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첫 번째는 다항식에 연산해서 이제 다항식이 뭔지, 단항식이 뭔지 등등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곱셈 공식의 변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연습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연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식들을 다룰 건데, 그러면 그 식들, 다루는 식들에는 뭐가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배울 항목은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계산 방법이고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도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분해 같은 거 왜 배워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또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배우는데 얘네들은 사용되는 이제 도구들이 될 거예요.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들. 이 도구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진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항등식이 무엇을 항등식이라고 하는가? 자, 항등식에서 요 등식을 먼저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등식이 뭐냐?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 다 등식이에요. 등호를 사용하면 그냥 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등식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방정식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 공부해 왔던 거야. 예를 들어서 3x-2x는 5다. 그러면 3x-2x는 5다. 그러면 우리는 x는 5 하고 계산을 하죠. 그럼 x는 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에다가 5를 집어넣어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야. 근데 x에다가 5가 아닌 애를 집어넣으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 문제처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자,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 식처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뭐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끝나면 이 부분들 다 계산하는 방법들 끝나면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고 2차 방정식도 중학교 때 일부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 한번 다시 하면서 고차 방정식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제 오늘 배우는 도구를 제대로 배워야만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도 이제 오늘 배우는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등호,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식에는 이렇게 등식에는 방정식과 우리가 항상 배웠던 방정식과 자, 오늘 배울 바로 항등식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항등식은 무엇이냐면 항등식은 자, 다 지우고 자, 항등식은 4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2는 오케이? 2는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4x 플러스 8과 같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그냥 같은 식이네.
그게 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미지수 x의 자리에 어떠한 수든지 간에 어떠한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과 오른쪽 식이 같으면 모든 수,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자연수 안에서만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까지만 배우니까 자연수를 배웠다 그러면 자연수 안에 있는 모든 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고, 그다음 중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실수까지 배우죠. 실수인 모든 값들을 이 x의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이제 조만간 이제 복수수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수, 그 복수수, 허수까지 다 해서 그런 수들을 집어넣으면 왼쪽과 오른쪽 식은 항상 같다. 항상 같다. 뭐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왼쪽과 오른쪽 식이 항상 등호,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자, 등식에는 자,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과 그 다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그리고 방정식과 항등식이 무엇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상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 이거와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같은 뜻이에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모두 다 뭐다?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같은 의미다 이거야. 자, 근데 같은 의미인데 자, 이 모든이라는 것과 임의의라는 것은 뭐다? 완전히 똑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요. 임의의라는 어떠한 문제에서 임의의라는 이 세 글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 세 글자를 뭐라고 바꿔서 모든, 이렇게 두 글자로 바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임의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모든이란 뜻이야. 자, x에 대한 항등식,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모든 x의 값에서 성립한다 라는 거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혀놓고 있으셔야 돼요.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한다? 다 같은 뜻이다. 이것이 다 뭐다?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과 오른쪽에 좌변과 우변이라고 하죠. 항상 같다. 다 이 얘기들은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라는 거를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뭐 이런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쉽죠? 자, 이제 보기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 보기 문제를 보면, 직접 풀어보면, 자, 다음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여 말하여라 그랬어요. 즉,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자, 왼쪽 1번 2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같다. 자, 요 마이너스 x 이쪽으로 이항하면 우리 3x, 그쵸?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이항하면 9. 그럼 x는 3.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 3을 집어넣어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다. x에다 3이 아닌 놈을 집어넣으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방정식인 거죠. 등식 중에서 방정식에 해당되고, 자, 2번처럼, 자, 이거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자, x하고 얘하고 얘,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전개하니까 똑같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식?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고요. 자,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 바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하겠어요. 항등식의 성질. 방금 뭐 배웠어? 그치?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해왔어요. 해를 구하여라, 답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에서 많이 해왔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항등식이 뭔지를 배웠죠. 어떠한 미지수에, x에다가 어떤 미지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그치?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 그게 항등식이었어. 그럼 항등식에는 뭐가 있겠어? 항등식 성질이 있겠죠. 자, 항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게 굉장히 문제에서 중요하죠. 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떻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자, 어떠한 성질이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때요? 쉬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ax 플러스 b 이꼴 0이다. x에다 뭐든지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 얘기는 x에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의 결과는 우변에 있는 0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면 자,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을. 0. x에다 0 집어넣으면 a에다 0 곱했으니까 0이 되있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남는 건 b지.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다? 0이다. b는 0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b가 0이니까 b에다 0을 집어넣고 x에다가 0이 아닌 뭐 10 같은 걸 집어넣어봐. 그럼 10a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뭐 될 수밖에 없어요? 0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a도 0이다.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에서 자, x에 대한 1차와 x에 대한 몇 차식이 있든지 간에 내림차순을 했을 때 오케이? x에다가 뭐든지 집어넣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으려면 지금 요런 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꼴이에요? 요런 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x랑 곱해져 있는 a도 0, b도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도 0, b도 0이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와 같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들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항을 해주시면 일단은 요거를 지정을 해서 자, 캡처 후 한번 가볼게요. 답은 하지 말고 칠판으로 가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어떻다? A가 0, B가 0이어야 된다. 이거 이해 갔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가 X에다 항등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X에다가 00을 넣어봐요. 그럼 B와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B와 B-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B와 B-가 같다라고 치면 AX와 A-X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AX와 A-X가 같으려면 X에다 1 같은 거 집어넣어봐. 1. 숫자 1. 그러면 A와 A-가 어떻다? A와 A-가 같다. 즉 이런 것들이 뭐다?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자, X의 1차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상 어떻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3번.
1번과 이제 3번의 형태를 보시면 1번은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내림차순되어 있고 3번은 x의 2차식에 대해서 내림차순되어 있죠.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c는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c가 0이 되면 a 3번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c가 0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0 쓸 필요 없죠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항상 어때요? 성립해야 되죠. 자, 그러면 x에다가 1 넣어볼게요. x에다 1 대입해보시면 a 플러스 b는 뭐다? 0이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죠. 둘이 뭐 해보면 연립을 해볼게요.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더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소거되면서 2a는 0 되죠.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0 된다. a가 0이면 위식이나 아래식이나 대입해보세요. a가 0이면 b는 뭐다? 0이죠. 아하, 지금 보니까 1번처럼 x랑 곱해져 있는 놈도 0, b도 0이면 전체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데 3번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은 0이고요. 자, 오른쪽은 뭐고요? 지금 오른쪽은 0이고요. 지금 0이라고 써있죠. 0이고 x에 대해서 왼쪽은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어떤 x에 대하든지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러면 어떻다?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성질이야. 항등식의 성질. 자, 그럼 4번은 2번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2번도 개수가, 차수가 같은 애들의 개수끼리 어떠면 같으면 왼쪽과 오른쪽식은 항상 참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같으려면 a하고 a-가 어떻고? 같아야 되고 b하고 b-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c-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다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을 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왼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a-a-x의 제곱 그 다음에 b-b-x 그 다음에 c-c' 이꼬르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a하고 a-a-가 0이려면 당연히 a하고 a-하고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b하고 b-하고 같아야 되고 얘가 0이려면 c하고 c-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형태를 봐봐요. 결국 차수가 같은 애들의 개수끼리 어떠면 a하고 a-하고 같고 b하고 b-하고 같고 c하고 c-하고 같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하고 완벽하게 같겠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 좌변과 우변의 결과는 어떻다? 항상 같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다? 자, 수치 대입, 개수 비교 해가면서 뭐 할 거다? 미정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는 개수들을, 미지수 값들을 구해낼 거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했어? 자, x에다 0 대입해보세요 하면서 a값, b값을 구했죠. 이런 것들이 수치대입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대입을 통해서 설명도 했지만 이제 결국은 개수. x 1차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하면서 개수 비교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오케이.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x에 대한 항등식의 이제 성질,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방금 1번 설명한 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미지수 하나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로 늘었죠. 그 얘기는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동시에 y에다가도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다가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되고 y에다가도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꼬르 0인데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준다면 우린 당연히 y에다가 0 집어넣고 x에다가 0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c는 자연스럽게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c는 0이죠. 근데 c 자리에다 0 대입해 보면 이제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 a값, b값이 다 나오죠. 어떻게? 0과 0으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뭐다? 지금 보는 것처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랑 곱해져 있는 부분이 0. y랑 곱해져 있는 부분이 뭐? 0. 그 다음에 뭐랑? 이 상수항도 뭐? 0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식처럼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까처럼 0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만 비교해주면 된다? 이거 계수비교법 해주면 된다. 자, x랑 곱해져 있는 a와 d가 같고 y랑 곱해져 있는 b와 e가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 c하고 f가 같으면 어떻다? 좌변과 우변은 x하고 y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뭐하다?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의미인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의미인지 그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뭐 이건 해설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보기 문제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없지만 이제 보기 3번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오케이?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그랬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이런 미정계수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계수들 a값, b값, 이런 c값 이런 애들을 구해라 이거예요. 자 2번부터 보면 자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 한쪽이 이항 다 되는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수 비교에 의해서 1 똑같네요. 자 그럼 5하고 뭐하고 같으면 돼? a랑 같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b랑 같으면 되죠? 지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뭐 한 거야? 계수 비교를 해서 항등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0 되어 있죠?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자 0 되고 0 되고 3-c가 최종적으로 0 되니까 따라서 c가 3이죠. 이렇게 수치를 집어넣어서 수치를 대입해서 자 x의 미주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대입법. 자 수치를 대입해서 이제 구했어요. c값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여기 a-1과 e-b는 우리 성질에 의하면 다 0 되고 0 되면 그치? 얘까지 0 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아까 전에 x에다 1 대입했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얘네들 값을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성질을 알고 있으면 1번 문제들은 굳이 이제 수치를 대입하지 않고도 x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애도 0 그 다음에 x의 1차랑 곱해져 있는 애도 0이면 또 상수도 0이면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런 모든 x에 대한 항등식은 바로 a는 1, b는 2, c는 이렇게 3 하고 뭘 구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들,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가? 계수가. 그래서 미정계수를 우리가 구할 때 항등식의 성질을 뭐한다? 이용한다 이거예요. 항등식의 성질을.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미정계수법 방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미정계수법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그치? 미정계수라고 해요. 이런 미정계수를 무엇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거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냐? 바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그리고 아까 방법은 설명을 해드렸었죠. 오케이? 됐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보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보기 문제 5번 같은 경우를 이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캡처 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보기 5번에서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그랬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문제를 주었죠. 그럴 때 상수 a, b 값 구해라. 자, 이게 바로 뭐다? 미정계수법이에요. 미정계수법.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정계수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방법. 첫 번째, 뭐다? 계수비교법. 자,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왼쪽도 x의 제곱이고요. 오른쪽도 x의 2차식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하는 게 편하긴 한데 계수비교법을 굳이 써보자면 자, 좌변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요. 자, 우변도 뭐 해야 되겠어? 쭉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 쓰고 x 1차의 개수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써야 되겠죠. 자, x의 제곱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x의 제곱. 자, 그래서 1x의 제곱이고요. 자, x의 1차는 얘랑 곱해서 2배인 2x와 여기 a랑 x랑 곱한 ax.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의 제곱 1과 자, a랑 1이랑 곱한 a와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계수비교법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1, 1.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x의 1차의 개수 3과 2 플러스 a가 같아야 되겠고 자, 상수항 2와 바로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 값이 같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과 b 값을 무엇을 통해서?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어? 방법 2. 방법 2. 바로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해본다는 뜻이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여기는 C는 없네요. 자, 여기 보자. 지금 보면 여기 1차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0 만드는 방법이 x에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요거를 대입을 해주시면 자, 왼쪽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3 플러스 2 그래서 마이에다 0 되네. 그쵸? 자, 그럼 오른쪽에다 대입하시면 0, 0. 얘 여기 0 만들려고 대입한 거야. 0, 0 되고 여기 b만 남죠. 그래서 b는 바로 뭐다? 0이다 하고 바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x에다가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1? 아니면 0. 0이 좋겠죠. 0. 0을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왼쪽은 2. 자, 오른쪽은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b는 아까 0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0 집어넣으시면 자, 얘 이쪽으로 가니까 아하, a는 얼마다? a는 1이다 하고 a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했어요? 수치 대입을 통해서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면 계수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느냐? 아니라 계수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계수에 따라서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기 쉬운 계수가 있고 그냥 계수 비교를 했더니 바로 나오는 그치? 미정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개념 익힌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개념 익힘.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등식. 왼쪽은 2차. 자, 오른쪽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것을 뭐야? x에 대한 항등식. 여기서 포인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줄을 뭐를 쳐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여기다가 이제 줄을 쳐줘야 되겠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값을 정할 때 정해서 제곱해서 더하래요. 이제 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등식에는 뭐가 있어? 지금 방금? 자,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이 같다 이거야. 자, 계수 비교를 해줘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선생님 봤을 때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수치 대입을 하는 게 편하죠. 왜? 지금 A와 B와 C를 0 만들어 주도록 하는 X의 값들이 딱 눈에 띈단 말이야. 자, A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은 A랑 곱해져 있는 애는 0 되면 안 되겠죠. A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B하고 C를 0 만들어 주려면 자, 공통인 인수가 뭐가 있어요? X-3이 있죠. 그러면 이 X의 자리에 3을 넣으면 여기 싸그리 0 되고 0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자, 왼쪽은 3, 3은 9,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6. 자, 얘네들이 뭐가 돼요? B랑 곱해져 있는 부분과 C랑 곱해져 있는 부분들이 0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1을 빼니까 2A. 여긴 2 되고, 자, 3 집었으니까 3에서 2 빼니까 1. 거기다 A 곱하니까 2A네, 2A. 자, 그럼 뭐가 나와? 바로 A 값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B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B 값을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B 값을 구하려면 B만 살고 B만 나오면서 A 부분과 C 부분이 0 되려면 여기는 이제 공통인수 뭐가 보여야 돼? X-1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1을 대입해 주시면 여긴 0 되고 여기는 0 되고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여기다 1 대입했더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B까지 곱해지죠. 그럼 2B야 2B. 그럼 여기서 바로 무슨 값 나와? B 값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구하고 싶어요. C. 자, C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번엔 뭐 해줘야 돼? 자, C 부분만 살고 A와 B 이쪽 부분이 뭐 돼야 돼? 0 돼야 되겠죠. 그럼 A하고 B 부분이 0 되면서 C는 살려면 여기 두 개다 X-2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그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뭐다? 자, 여기 0 되고 여기 0 되고 여기 2 대입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1 2 대입했더니 1 곱해서 마이너스 뭐야?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 나와? A값, B값, C값 다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 자, 선택해서 지워버립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2번 이제 풀어볼게요. 2번. 자, 등식. 얘를 뭐야?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왼쪽과 오른쪽. 자, 어떠한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뭐 한다?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나 했더니 여기서 원하는 값은 a값과 b값이죠.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a값과 b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f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fx 앞에 있는 여기 얘네들이 0 돼주면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 돼주면 fx가 곱해지니까 왼쪽은 0 될 거야. 즉 2번도 수치 대입. 즉 x에다가 2를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싸그리 여기 0 되죠. 그러면 0은 자, 오른쪽에 2 대입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 하면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fx를 0 만들어주는 건 x 플러스 1이 0 되면 되겠죠.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이 왼쪽은 0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해서 또 a와 b에 관한 두 번째 식이 나오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해서 a값과 b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a값과 b값 a값과 b값 뭔지 아시죠? 오케이. a값과 b값은 연립할 줄 아니까 우리가 그쵸? 연립할 이제 둘이 연립해서 a값과 b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익히 문제. 자, 익히 문제 2번을 볼게요. 익히 문제 2번. 자, 1번. 자, 왼쪽에 있는 게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는데 아, 이게 뭐라고 나와있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k값에 관계없이 하고 같은 뜻이 뭐야?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럼 우리는 k가 1번 어떻게 정리해야 돼? k가 있는 놈과 k가 1차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가 곱해져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놈을 구분해서 는영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얘랑 곱한 2xk 그러면 2x k는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는 1x k 없죠. 그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k 자, 이렇게 곱하면 요거랑 얘랑 곱하면 2y죠. 2y는 k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2 자, k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랑 곱해져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더해서 능력 이렇게 만든 것처럼 똑같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 k가 1차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 k가 2차면 k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부분과 k 1차랑 곱해져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는영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방금 어떻게 하는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쪽이 뭐 되고 0 되고 이쪽이 뭐 되면 돼? 0 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동시에 0이면 되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되는 거죠. 연립해서 x값, y값 구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십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자, 2번 문제는 자, 모든 x,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다. x, y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x, y가 몇 차인지 확인해봐. 문제에서. x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x 1차야. y는 2차는 없죠? 그러면 x하고 뭐하고? 오케이. x가 곱해져 있는 부분과 y가 곱해져 있는 부분과 x랑 y랑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써주셔야겠죠. 자, ax, x가 있어. ay, y랑 곱해졌어. bx 여기다 쓰고요. 마이너스 by. 자, 플러스 4 여기다 써주시고 자,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서 여기 능력 만들었으니까 왼쪽으로 다 이항한 거니까 마이너스 3x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y 여기는 c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왼쪽을 x는 x, y는 y 상수는 상수 해주고 그 개수 비교를 해주든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고 0 되면 되고 얘가 뭐고 0 되면 되고 얘가 뭐면 돼? 0 되면 되죠.
자, 그러면 C값은 4라고 바로 나오고요. 자, 이거하고 이거는 뭐 하면 돼? 둘이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향만 선생님은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익히 문제 3번 볼게요. 자, 항등식 뭐 개수의 합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고 뭐하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자, 잘 풀어봐야 돼요. 이제 자, 왼쪽과 오른쪽에 등식을 줬어요. 지금 자, 왼쪽을 보니까 2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의 6승. 오른쪽은 뭐라고 돼 있어?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점점점 차수가 올라가고 있죠. 보니까 여기는 x의 10승이야. 아, 요 x의 제곱을 5승하면 10차. 아, 오케이. 10차. 10차다, 10차. 오케이?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줬어요. 즉, x에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다? 항상 같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 a0는 뭐야? 상수항. a1은 x 1차의 개수, a2는 x 제곱의 개수, a10은 x 10승의 개수.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자, 1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번은 A0부터 A1, A2, A에서 A10까지의 총합. 이건 뭐라고 그러냐? 1번은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1번은 개수의 총합을 구해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수의 총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봐봐. 오른쪽만 보세요. 오른쪽만. 보니까 아, 진짜 A0부터 A1까지 쭉쭉쭉쭉 그냥 덧셈으로만 연결되려면 우리가 생각해도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뭘 대입하면 그런 형태가 나올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오른쪽 우변이 바로 개수의 총합 A0, A1, A2, A3 해서 A10까지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이 왼쪽에다가도 뭘 대입한 거? 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x에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사라지고 2의 5승. 2의 5승. 이렇게 나와. 2의 5승은 뭐예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2에다가 4 곱하니까 2, 4, 8. 2의 4승은 2, 8에 16. 2의 5승은 여기다 또 2 곱하니까 32. 2의 6승은 여기다 또 2 곱하니까 64. 2의 7승은 여기다 2 곱하니까 2, 4, 8, 2, 60, 128. 그 다음에 2의 8승은 여기다 또 2 곱하잖아요. 그럼 2, 8에 16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많이 안 쓰이고요. 2의 9승 이것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자, 2의 10승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많이 쓰여요. 1024. 1024. 이게 많이 쓰여. 여기서 출발하시면 2의 9승은 외울 필요가 없죠. 어떻게? 양변에 2로만 나눠주시면 2의 9승은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2의 8승도 외울 필요는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10승을 우리 일단은 외울 필요는 있다. 그리고 충분히 뭐 2의 6승까지는 그치?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알아두면 편리하다. 계산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2의 5승은 32.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32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을 보자. 2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번과 4번을 구해주기 위해서 1번과 2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뭐예요? 모든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죠. 그래서 A0, A1, A2 해서 자, 얘네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1번에 쓴 거 요렇게 하면 32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A0는 그대로 나오고 A1에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냐면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그 형태가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오른쪽에 먼저 대입해주시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 차수가 있으면 플러스 홀수 차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자, A10은 짝수 차수의 개수니까 플러스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뭘 대입했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자, 왼쪽에다가도 대입해 볼게요. 왼쪽 식에다가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0의 5승은 0이네요. 자,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2번 답은 0. 얘는 나왔고 얘 답은 32.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자, 3번과 4번은 지금 방금 1번과 2번. 자,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식을 어떻게 하면 3번처럼 A0, A2, A4, A6, A8, A10 즉 짝수 차수의 개수들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 차수들의 개수의 총합이 되려면 딱 보니까 위아래 식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요 홀수번도 여기는 플러스로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돼 있을 거 아니야? A, 3이. 그쵸?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두 식을 그렇죠. 더하면 A0가 두 번 더해지니까 2로 묶으시고요. 2로 묶고 A0, 2A0. 자, 더하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소거되죠. A2, A2는 두 번 더해졌으니까 2 여기 있고요. A2. 이런 식으로 하면 A4, A6 해서 A10까지. 이거의 뭐? 2배는. 자, 위아래를 더했으니까 32와 0을 더하면 32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뭐야? 3번의 답이 나오겠죠? 3번 답은 뭐다? 2로 나눠주시면 뭐야? 2의 4승 16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4번은 어떻게 하면 돼?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 해주면? 빼주면 홀수의 개수의 그치? 홀수 차 개수의 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몇 배? 2배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3번 해준 것처럼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문제 4번을 볼까요? 자, 익히 문제 4번을 보시면 자, 이거 칠판에 이제 갖고 가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번.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1번. x의 다항식 10차나요? 10차?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다항식의 이제 나눗셈과 항등식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번을 식으로 써볼게요. 즉, 우리가 어떤 토대로 이제 쓰려고 하느냐. 자,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그치?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나머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왜 이렇게 써지는 거야? 나머지, 그치? r 이렇게 표현하면 자,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해서 a라는 다항식은 그치? a라는 뭐 숫자는 얘랑 얘 나누는 놈과 몫을 곱하고 자, 나뉘어지는 a는 b 곱하기 즉 나누는 놈 곱하기 목 q 플러스 나머지 해서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해서 배웠던 것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기 항등식 파트에서 얘는 바로 이제 a, b, q, r들은 다 이제 식이 됩니다. 식들이 되면서 얘는 대표적인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등식. 항상 나뉘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으로 그치 b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자, 목 Q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오면 나뉘어지는 식은 나누는 B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 식으로 항상 어때요? 표현되거든. 라지 A라는 놈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항상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무슨 관계냐면 요거예요. 나뉘어지는 식은 항상 B 곱하기 Q, 즉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놈과 항상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뭐다고?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항등식 파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x에 대한 x의 다항식 이것을 자 10차죠. 10승 플러스 ax의 5승 플러스 b를 누구? 나누는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x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목도 x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q라고 하고 가로 열고 스몰 x라고 쓴 거야. 왜? x에 대한 식이다. x에 대한 함수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 나머지는 줬어. 문제에서.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때 상수 a값과 b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요 b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자,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즉 조건식은 2개가 있어줘야 돼요. 자, 미지수가 1개면 식이 1개,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미지수가 4개면 식이 4개는 있어줘야 각각의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어때? 항상 어떤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특별하죠? 어디가 특별하느냐? 여기가. 자, 이쪽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아직 인수분해 파트가 아닌데 얘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얘를 전개하면 이 합성공식이었죠? 얘를 전개하면 뭐였어요? 얘가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수치 대입을 통해서 이 점 미정계수를 구해봅시다. 자, 무슨 수치를 대입할 거냐면 QX를 몰라요. 이 몫을 모른단 말이야. 몫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몫을 0 만들어주는 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0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0 되려면 x에다 1 대입하면 되고 얘가 0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왼쪽 식은 어떻게 되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여기다 대입하면 0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도 요 모든 x에다가 다 1을 넣는 거야. 넣으면 3 플러스 2가 돼서 여기가 5가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돼? a와 b에 관한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또 여기를 0 만드는 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를 대입해 주시면 이 왼쪽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가 나오나? 여기다 대입하면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둘이 뭐 해주면 돼요? 오케이. 연립해 주시면 우리는 스몰 a 값과 스몰 b 값을 구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항등식과 뭐예요? 항등식과 이 수치대입, 미정계수와의 관계고요. 자, 그러면 2번은 x의 다항식 요거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일 때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같은 유형의 문제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잘라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잠깐만요. 아까 잘라냈는 늘 붙여넣기. 붙여넣기가 안 되겠다. 자, 그럼 그냥 이거 지우고 밑으로 이제 밑으로 이동.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x의 방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일 때 얘 값을 구해라. 자, 얘는요, 일단 첫 번째 건 ESB 이제 지우고요. 이것도 항등식이죠. 뭐예요?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누구로 나눴어?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언급이 없다고 해서 몫이 없는 게 아니야. 몫을 qx라고 일단 쓰고요. x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x 플러스 1을 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세요. 자, 이게 뭐예요? 나뉘어지는 식을 나누는 식과 몫으로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대표적인 항등식이죠. 자, 여기서 뭘 구하래? 여기에 있는 a 값과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봤더니 이건 뭐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고백골로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오케이? 자, 인수분해를 배우면 나중에 뭘 곱해가지고 하는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뭔가 수치를 대입할 수가 없다 이거야. 여기서는 수치 대입법이 안 된다. 왜요? 자, 얘를 0 만들어주는 것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되죠. 근의 공식은 알고 있을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그걸 써서 넣으면 막 허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직 복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지는 수가 지금 허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자, 그러면은 뭐 한다? 직접 나눗셈을 해준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차, 2차, 1차 플러스 상수. 만약에 2차가 없었다 그럼 자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누구로 나눴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죠. 자, 그러면 자, 얘랑 곱해서 얘하고 똑같아지는 건 x죠. 그러면 x랑 각각 분배를 해주면 x의 3승, x의 제곱 플러스 x. 자, 빼줘야 되겠죠. 뺐습니다. 뺐더니 소거되고 이것도 소거되고 여기서 여기 빼면 a-1x 플러스 b하고 봐봐요. 자, 나누는 놈은 2차식이에요. 자, 지금 나온 놈은 뭐예요? 1차? 엄밀히 말하면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사실. 왜요? 자, A가 1이면 여기가 0 되면서 상수항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현명하냐? 1차 이하식이다. 1차 이하. 자, 그러면 얘랑 또 곱해서 얘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건 없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나온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나머지가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죠? 뭐가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몫이 되는 거죠. 몫. 얘는 나머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QX가 나왔고요. 오케이? QX가 누구야? 스몰 x예요. 스몰 x. 거기에다가 얘가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벌써 다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얘가? 바로 요 놈이. 나머지 줬죠? x 플러스 1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a-1은 뭐랑 같고? 1과 같고. 자, b는 누구랑 같다? 1과 같다.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오케이. 아까 1번 문제는 수치를 대입해서 2번 문제는 저기 몫을 몰라서 여기를 0이 되는 애를 대입하려고 했더니 0이 되는 애를 몰라. 그쵸? 대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직 배우지 않은 허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뭐 했다?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무슨 비교법을 썼다? 네,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A값과 B값을 구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익힌 문제 4번은 풀었고요. 자, 이제 익힌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항식 요놈을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도록 도와라. 자, 좀 크게 봐야겠죠? 오케이. 자, 다항식 얘를 요거로 나눴을 때 여기도 몫이 언급이 없죠? 그럼 우린 몫을 QX라고 해놓고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도 항등식을 써보는 거죠. 자, 나뉘어지는 X의 N승에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2의 N승으로 나눴을 때 몫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몫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자, 몫을 QX라고 둬야 되고요. 나머지만 줬으니까 플러스 2의 N승에 가로 열고 X-2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나머지가 몇 차식입니까? 이 N을 보고 N차식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왜요? 얘는 X에 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바로 X의 1차식인 거죠. 왜? n이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2의 n승은 0이 될 수 없어요. 항상 양수죠. 자연수가 나올 거야. 2의 거듭제곱으로. 자, 그러니까 이 x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1차식이고요.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얘는 그쵸? 나뉘어지는 놈이고 나누는 놈이죠. 얘가 몇 차식이냐면 n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자, 근본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뭘 물어보고 싶냐? 자, 얘가 n차식이야. n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는 당연히 n차식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n차 이하는 아니에요. 이하면 n차도 들어가니까. 그쵸? n-1차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n-1차 이하로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 색깔이 잘 안 보이겠다. 이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1차식이야. 나누는 놈이 1차식이면요. 자, 나머지는 빵차식. 즉, 상수가 나오는 거죠. 자,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가 2차식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럼 또 나눠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차 이하가 나옵니다.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그렇죠. 2차 이하가 나머지로 나오겠죠. 즉 상수항 나올 수 있고 1차 나올 수 있고 2차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식과 무슨 식?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의 관계는 이제 나머지 정의를 뒤에서 배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좀 이쪽은 좀 지우고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A, B의 값을 구해서 더하래요. 여기 A,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A와 B 여기. 그러면 딱 봐도 자, 얘를 이걸로 직접 나누기에는 버겁죠. 여기는 몇 차식이야? 물어보면 그렇지. 얘랑 곱하면 n 플러스 2차식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직접 나누려고 그러면은 딱 봐도 이거 전개하기도 힘들고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해볼까? 쫙 봤더니
x, n은 2 이상이야. 2 이상. 그러면 여기 2승, 3승, 4승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지금. 자, 얘도 몰라. 몫을 몰라. 그럼 뭐 하라 그랬죠? 여기를 0 만드는 애를 뭐 해봐라? 대입해봐라.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의 n승 가로 열고 2를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2의 2 플러스 b는 자 2를 대입해서 여기 0 되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여기 뭐가 돼? 0 됩니다. 자, 오른쪽에도 다 대입하면 여기 0 되죠. 자 여기서 뭐 어떤 상식을 알아야 되느냐? 2의 자연수 제곱을 해주면 절대 뭐가 되지 않아요. 0 될 수가 없죠. 0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 된다는 얘기는 뭐가 0이다? 그렇지. 여기에 있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뭐다? 그렇지. 0이다. 그래서 조건식 하나가 나왔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뭐다? 0이다. 식 하나가 나온 거예요. 식 하나가. 근데 미지수는 2개죠.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2개가 있어야 A값과 B값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식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왜? 내신에도 엄청 잘 나와. 별표 5개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나마 하는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때부터 뭐 하느냐? 아직 우리가 뭐 미분이나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없잖아. 이제 수투 들어가면 이걸 한번 미분을 하지만 아직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거밖에 안 나왔죠 지금. 그러면 한 문자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B라는 놈 대신에 A라는 놈을 대입할 수 있겠죠. 자, 얘네를 오른쪽으로 이항 가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해서 B 자리에 얘를 넣어서 한 문자화 한번 해보자고. 이쪽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봐봐. B 자리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x에 더 올리고 그럼 x의 n승에 잘 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자 B 자리에 얘를 넣으면 여기 지워져야지. 야야야야야 여기 앉아서 오케이. 자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요쪽 두 놈과 여기 두 놈이 이제 눈에 띄어야 돼. 뭐냐? 바로 x의 인승은 원래 있었고요. 요쪽 놈들은 뭘로 묶으면? 그렇지. 분배 법칙에서 a로 묶으면 x-2 이렇게 묶이고요. 얘하고 얘하고는 x의 제곱 이쪽으로 오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이렇게 나왔냐? 바로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합차 공식이야. x랑 2랑 한 번 더하고 x에서 2 한 번 빼면 이걸 전개하시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라서 그쵸? 요 x제곱 마이너스 4 자리에 다 플러스로 연결된 애니까 플러스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묶인다고요. 이 중괄호 바뀌지. 그러면 x-2가 뭐예요? 또 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공통이죠. 공통인수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와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나와서 다시 요 안에 있는 a와 누가? x 플러스 2가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자, 그게 누구다? 바로 좀 더 요거 얘네들이에요. 얘네 쓰고 올려봅시다. 얘네를 쓰고 올려야지. 얘네가 누구였어? x-2의 n승의 qx 플러스 2의 n승의 x-2 요거였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썼으니까 이제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쪽 어때요?
x-2와 여기 똑같이 여기도 뭘로 묶을 수 있어? 분배 법칙에 의해서 x-2로 묶을 수 있죠. 여기도 왜? 여기도 x-2라는 놈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x-2라는 놈이 곱해져 있으니까 x-2라는 놈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분배 법칙. 그치? 그러면 여기는 x-2에 n-1승 플러스 qx는 어디 갔어? qx 이렇게. 왜? 이렇게 곱해줘야 얘가 나오니까. 다음 플러스 여기는 이제 밖으로 나갔으니까 2의 n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x-와 오른쪽에 있는 x-2가 서로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끼리 어떠해야겠어요? 같아야겠죠. 그래야 항등식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같은 거냐? 바로 x의 n승 가로 열고 a 플러스 x 플러스 2와 자, 여기 써있는 x-2에 n-1승의 qx 플러스 2의 n승 여기가 같은 거죠. 이렇게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a하고 b 값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여기를 보니까 qx를 모르는데 오케이.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또 숫자가 2가 있죠. 오케이. 또 뭐 할 수 있다? 양변이 항등식이니까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양변 2를 대입해 주시면 2의 n승 곱하기 자, 뭐예요? 여기다 2 대입하면 4 플러스 a죠. a 플러스 4나 4 플러스 a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돼요. 여기는. 여기 0 만들어주려고. 왜? qx를 모르니까. 자, 얘는 대입해줄 게 없죠. 그대로 그냥 2의 n승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2의 n승을 양변에 나눠주시면 뭐가 돼요? 약분되고 여기 0을 쓰면 수학을 다시 쓰는 거예요. 약분돼서 남는 건 0이 아니라 뭐예요? 1이죠. 1. 따라서 a 값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쵸? 2항은 마3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잠깐 올려볼게요. 아까 첫 번째 뭐 했을 때? 자, 이거 양변에 첫 번째 이 항등식을 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대입했을 때 뭐 나왔어요? 이거 나왔었지. 첫 번째 식. a, b에 관한 식. 그치?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거. 그쵸? 방금 구한 a의 값을 뭐 해주면 된다? 대입해 주시면 바로 b 값 나오고요. 자, 이게 조금 어떻다? 한 문자로 b를 a라는 문자로 다시 넣어가지고 공통인 인수, 즉 여러분들은 이제 약수라고 배우죠.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니까 곱해져 있는 게 같은 놈, 인수로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있고요. 이건 이제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자, 여기까지 가세요. 이해 안 가면 잠시 꺼서 또 보고 여러 번 풀이를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